안녕하세요. 김성순TV입니다. 중국 정치외교 53번째는 공청단 리커창 전 총리의 심장병 돌연사와 4가지 의문점 편입니다. 10월 27일 오전 8시 6분경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인 CCTV의 뉴스연합 보도를 통해 전 국무원 총리였던 리커창이 27일 0시 10분경 사망했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전역에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55년 7월 안휘성 저주시 정원현 출생으로 2007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차례 15년간 상무위원을 역임하고 2008년 3월부터 부총리 5년을 거쳐 2013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차례 10년간 국무원 총리를 역임했던 리커창 전 총리는 올해 6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발생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1982년 북경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어서 겸직이 아닌 사실상 전일제로 북경대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마친 리커창 전 총리는 다른 공산당 간부들과는 달리 자신의 실력으로 박사 학위까지 마친 거의 드문 케이스의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간부들이 지방의 당 간부나 지방정부의 관료로 근무하면서 겸직으로 북경이나 상해 같은 유명 대학원에 이름을 걸어놓고 학위를 거의 공짜로 받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수재였습니다. 1998년 43살에 가장 최연소 성장으로 하남성 성장을 했고요. 2002년 최연소 당서기로 하남성 당서기를 거쳐서 2004년엔 윤용성 당서기, 그리고 2007년부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국무원 부총리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항상 동년배들보다 최연소 기록을 세우며 후진타오에 이어 공청단의 2인자로서 승승장구했던 리커창은 2023년 3월 가장 최연소로 은퇴한 총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진핑 1기가 시작된 2012년 시진핑과 리커창의 시리 체제로 시진핑과 쌍두마차를 형성했지만 공청단과 협력하여 상하이방을 몰아낸 시진핑은 왕치산 당시 중앙기율검사의 서기와 부패와의 전쟁을 더욱 강경하게 몰아치면서 시진핑과 리커창의 시리 체제는 시진핑 1기 5년 임기의 중반부터 시진핑과 왕치산의 시왕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리커창은 그림자 총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008년 3월부터 시작된 시진핑 2기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한 폐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시진핑의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리커창은 역시 총리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1기 중반기부터 2기에도 중국 역대 총리 중 가장 실권 없는 그림자 총리로 2023년 3월 퇴임당하고 말았습니다. 10월 26일 오전 11시경 상해시의 동교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으로 호텔과 가장 가까운 상해 서광의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0월 27일 0시 10분경 결국 상해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리커창은 역대 총리 중 가장 젊은 나이에 퇴임을 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리커창의 돌연사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4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첫째, 리커창의 의료 경호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중국의 가장 높은 신분인 상무위원 출신들은 현직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개인 의료팀이 항시 건강을 체크하고 대기하며 24시간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리커창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연사할 수 있냐는 겁니다. 둘째, 리커창의 병원 후송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리커창이 수용을 하다 심장마비 증상이 온 동교 호텔에서 13분 거리에 있는 상해 서광의원으로 급히 후송을 했다고 하지만 상해 서광의원은 주로 중의학으로 치료하는 곳인데 왜 여기로 옮겼냐는 거죠. 더구나 상해의 의료 시스템은 북경 못지않은데 전문 비용으로 옮기지 않은 것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리커창의 사망 발표 시각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중공의 관영방송인 CCTV가 보도한 리커창의 사망 시각은 10월 27일 0시 10분인데 이미 인터넷 보도에는 그 전날인 26일 17시 32분 황구시고 18시 52분 신화사, 18시 55분 인민일보, 20시 9분 신경보, 그리고 27일 0시 7분 봉황망 인터넷판에는 리커창의 10월 27일 0시 10분 사망 소식이 사전에 올라와 있었다는 겁니다. 사망 전에 사망 기사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까? 넷째, 통상적인 관례를 깬 리커창 사망 보도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중공의 고위층이 사망을 하면요, 대략 사망 며칠 혹은 심지어 보름 이후에 발표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리커창의 사망 소식은 사망 시각 8시간 이후에 발표되었고 심지어 인터넷 보도는 그 전에 발표된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리커창의 사망 소식에 중국인들은 전국에서 리커창 추모 행렬에 나섰습니다. 특히 리커창이 과거에 살았던 안휘성 합비시 홍성로 80호 주택 지역에서는 27일부터 수많은 추모 행렬이 리커창을 추모하는 꽃과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중공은 과거 2차례의 천안문 사태를 떠오르며 특히 북경에서는 대학생들의 리커창 추모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리커창과 관련된 기사 공유는 단지 공산당 기관지인 신화사, 인민일보, CCTV에서 발표한 내용만 SNS에 옮길 수 있도록 했고 다른 언론들이 옮긴 내용에는 댓글조차 달지 못하도록 댓글창을 봉쇄했습니다. 중공은 1976년 1월 8일 당시 총리인 저월라이의 심장병 사망 이후 4월 5일 발생한 제1차 천안문 4.5 사태, 1989년 4월 15일 후야오방 당시 총서기의 갑작스러운 역시 심장병 사망 이후 6월 4일 발생한 제2차 천안문 6.4 사태에 이어서 이번 리커창 사망이 혹시 제3의 천안문 사태를 불러오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리커창의 사망은 1976년 저월라이 총리, 1989년에 후야오방 총서기, 2005년 7월 15일에 짜오즈양 전 총석이 사망처럼 인민들이 자진해서 추모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미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고 리커창과 관련된 집회나 댓글 등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2022년 11월에 있었던 백지 시위가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리커창 전 총리의 돌연사로 인한 중국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추가 소식을 다시 정리해서 곧 올리겠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